저번 강의에서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었고 이제 드디어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봅시다. 자, 다항식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항식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개식을 구한 다음에 x4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를 다 전개해볼 수도 있겠지만 x4제곱이 되는 항들만 계산을 해서 개수를 구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겠죠. 그러면 봅시다. x4제곱 2x3제곱과 만나서 x4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마이너스 x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x제곱 3x제곱과 만나서 x4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x제곱 요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이랑 어떤 항을 만나서 x4제곱 만들 수 있는 거 있나요? 이쪽에? 없죠. 최소 3차가 돼야 되는데 3차가 여기 없으니까 요거 둘이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번 x4제곱의 개수니까 자 요거 둘이 곱한 거 요거 하고 요거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2x 4제곱 되고 플러스 3x 4제곱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x 4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는 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x제곱의 개수는 똑같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찾아내면 되는데요. 자, 이미 얘 3차인데 x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얘는 2차입니다. 2차랑 뭐가 만나야지 그대로 2차가 될까요? 그쵸, 상수랑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 1차와 1차가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은 x제곱과 만나야 그대로 2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써놓을게요. 3번. 자, 3x제곱 곱하기 3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4x 곱하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9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더하면 14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제곱의 개수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x4제곱의 개수는 1, x제곱의 개수는 14.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다음에 다항식을 전개하시오.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봅시다. 먼저 요거 많이 본 식이죠. 저 1번은 어떻게 무슨 식 이용해서 쓸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합친 거에다가 어떻게 해요? 2배. 문자에 2개씩 곱한 거에 2배 한 거와 같죠. 요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1번 x-3y 플러스 2zet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곱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배에다가 얘네 곱한 거 얘네 곱한 게 마이너스 3xy니까 2배 해주면 마이너스 6x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6yz 2배 해주면 마이너스 12yz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x랑 2z 곱하면 2zx죠?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4z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12yz 플러스 4zx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4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우리 그거 쓰는 거겠죠? 요거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세제곱 해주고 A의 제곱 B 하나. 그러면 얘네 어떻게 돼요? A 2개 B 하나로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3개를 줄지을 경우의 수 3, 2, 1 하고 A가 2개 있으니까 2, 1 약분해서 3이다 라고 해줘도 되고 이제 세제곱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여기 3이고요.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요 공식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봅시다. 그럼 앞에 거 세제곱 3A 플러스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앞에 거를 세제곱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27 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써주고 앞에 있는 거 A의 제곱을 해줄게요. 9A 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거 하나 B가 아니라 2였네요. 2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에 앞에 있는 거 하나 써주고 뒤에 있는 거의 제곱 하고 뒤에 있는 거 세제곱 더해줍시다. 그러면 27A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 다 곱해주면 27, 54 54A 제곱 그 다음에 얘네는 얘가 4죠? 4, 32 3도 곱하면 36 그래서 36A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래서 27A 세제곱 54A 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8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거냐? 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합한 거 앞에다가 써줬고 1차식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이거의 제곱이 여기 있고 얘네 앞뒤를 곱한 거에다 부호만 바꾼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식 이용하는 거냐? A 더하기 B 여기 있고 이게 앞에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제곱 있고 가운데 얘네 둘 곱한 거에 부호 반대로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됐었죠? 얘네 그대로 오는데 부호도 똑같이 오는데 세제곱만 딱 되었었죠. 이렇게 되는 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5x 플러스 1 그리고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두 수의 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그냥 세제곱씩 해주면 됐었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이 125니까 125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 예제 4번 1번을 풀어볼게요. 얘네는 전개를 쭉 해봅시다. 자, 앞에 있는 거 먼저 전개를 해주면 x제곱 2x, 3x 더하니까 5x 2 곱하기 3이니까 6 해주고 뒤에 있는 거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또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항끼리 정리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 더해주면 9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 더해주면 26x 그 다음에 플러스 2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26x 플러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이용한 건지 한번 봐볼 텐데, 자, 얘가 4x 제곱이 뭐의 제곱이죠? 그쵸. 2x의 제곱이고 9y 제곱은 3y의 전체 제곱. 그러면 6xy는 얘네 둘을 곱해준 게 되겠죠. 그럼 얘네도 2x 3y의 제곱들이고 얘네는 6xy는 둘을 곱해준 게 되는데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공식 어떤 거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꼴로 되어 있고 얘네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공식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계산을 해서 곱셈 공식을 정리해보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꼴이기 때문에 4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이랑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을 정리해보면 얘네가 2x의 제곱이고 얘가 3y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네 어떻게 돼요? 2x의 전체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곱한 다음에 이거에 4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6x 4제곱 더하기 여기에 상수들만 보면 4, 9, 36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4제곱이 81이죠? 81 y 4제곱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16x 4제곱 36x제곱 y제곱 플러스 81 y 4제곱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식을 전개해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물론 다 전개해도 되는데,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 치환을 해볼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4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네 똑같이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x니까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 x를 우리가 이걸로 치환을 했었으니까 다시 돌려놔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네 전개해주면 x 4제곱 플러스 두수의 곱의 2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차 써주고 3차끼리 계산 3차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2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더해서 4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얘네는 물론 다 전개해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해서 앞에 것처럼 치환을 해서 풀기 위해서 좀 더 짝꿍을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계산하는 순서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얘네를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계산을 해줄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계산 얘네 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고요.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입니다. 아하, 얘네 우리 이거와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가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앞에 거와 똑같이 x로 치환해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얘 대신 x 쓴 다음에 똑같이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얘네도 뭔가 치환을 한다든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나 찾아보니까
여기서 얘는 A를 갖고 있고 얘는 B를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C를 갖고 있죠. 이쪽에는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갖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 A랑 마이너스 C를 똑같이 갖고 있어서 순서를 한 번 또 바꿔보자. 이번엔 어떤 순서를 바꿀 거냐면 이렇게 얘네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A 빼기 C, A 빼기 C가 똑같이 지금 생겼죠. 그러면 A 빼기 C로 묶어버리면 A 빼기 C 더하기 B, A 빼기 C 빼기 B. 그러면 A 빼기 C를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해주면 결국엔 얘네 앞뒤가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른 합차 공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 전개하면 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면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x세제곱이 12일 때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하세요. 자, x세제곱을 12, x세제곱을 굳이 준 이유는 여기서 뭔가 전개를 했을 때 x세제곱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x세제곱이 많이 나올까를 고민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랑 얘랑 먼저 곱셈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아까 했던 앤데 얘네 빼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뒤에 있는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다 부호만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네요. 그러면 얘네는 곱셈 공식에 만족하지 않고 얘가 아니라 얘랑 계산을 해야겠죠. 부호가 반대여야지 없어지니까.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각각의 세제곱 이렇게 됐었죠. 세제곱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아이랑 이 아이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얘네가 썼으니까 이 아이랑 이 아이를 곱해줍시다. 그럼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도 똑같이 x 2 쓰고 세제곱이고 앞에 있는 부호 그대로 써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저기 1번에 계산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x 세제곱이 10이었으니까 그냥 12 빼기 8 12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럼 12 빼기 8은 4 12 더하기 8은 20 그래서 답이 80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x세제곱을 왜 줬는지 생각을 해보고 얘네를 뭔가 순서를 바꾸거나 치환을 한다거나 뭔가 행위를 했을 때 x세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8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봅시다. 자, 요거 몇 제곱 빼기 몇 제곱 이래요. 그러면 얘네가 합차 공식으로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하고 x 빼기 y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이것이 곱해져 있다면 얘랑 곱한다면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얘네가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8 빼기 7이 있어서 얘네가 8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8의 4제곱 빼기 7의 4제곱이 돼버리고 얘네 둘이 8의 8제곱 빼기 7의 8제곱이 돼버리면 정말 좋겠죠. 그쵸? 근데 8 빼기 7을 마음대로 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8 빼기 7이 사실은 어떤 수죠?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 빼기 7은 1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7을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합차 공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8 빼기 7하고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되고 4제곱 빼기 4제곱 되고 8제곱 빼기 8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8의 m제곱 빼기 7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결국엔 m이 8, n이 8.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m 더하기 n은 16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차,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이득인 방향이 있다면 이렇게 곱해주고 수습을 해줘야겠죠. 아, 얘가 1이니까 더 곱하면 안 돼. 더 곱해도 돼. 얘가 1이 아니라면 수습을 해주려고 거꾸로 무언가를 분수, 역수를 곱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많이 했던 애들이죠? 봅시다. 자, 세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먼저 통째로 세제곱을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플러스 3xy에다가 x 더하기 y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대로 빼줘야 했었죠. 그러면 볼게요. x 플러스 y 여기 알려줬고 x 플러스 y도 있고 아, xy를 우리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쵸? 그럼 xy를 구해야겠네요. 그럼 xy,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서 다시 구해봅시다. xy가 있는 식은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12는 이거 더하기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2랑 시킵시다. 2xy는 4 빼기 12. 그래서 xy는 뭐가 될까요? 2xy가 마이너스 8이니까 x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할 수 있고요. xy도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대입해서. 그럼 xy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2라고 했고요. 그럼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y 마이너스 4죠? 곱하기 2 하면 세제곱하면 8이고요. 그 다음에 12, 24 플러스 플러스 해서 계산하면 32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세제곱으로 이용해서 세제곱을 제곱을 주어 적고 나머지를 풀어볼게요. 얘네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알기 위해서 세제곱을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 다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플러스 3하고 두 수의 곱인데 두 수의 곱이 약분돼서 1이죠. 그러니까 앞에 두 수의 곱 안 쓰고 그대로 합만 더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빼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을 알려주지 않고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을 알려줬네요. 그럼 얘도 다시 옆으로 가서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b를 더해준 거나 똑같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뭐였죠? 문제에서 7이라고 알려줬죠. 7 더하기 2는 9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그냥 3 해버리면 안 되고 풀마 3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단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댔는데 둘이 역수랑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푸시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하면 옆에다가 구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계산해 보면 3이니까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내가 계산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래서 답은 18이 되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음에 8번. 는 1,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많이 본 거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떻게 되죠? 합들끼리 제곱을 한 다음에 2배. 두 문자의 곱들의 2배를 빼줘야지 이거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다 주어졌죠? 대입만 하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고 했고요. 4제곱 빼기 2 한 다음에 곱 여기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네는 4의 제곱은 16, 2 곱하기 2는 4, 16 빼기 4 해서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금 3번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당황하지 말고 사실은 얘랑 똑같이 생긴 모양이에요. 어째서이냐 보면 얘네가 결국엔 A, B의 제곱, B, C의 제곱, C, A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는 어떤 항의 제곱의 합들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더합니다. 원래 있던 애들의 합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통째로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네랑 똑같아요. 각각 더하고의 제곱한 다음에 2배를 뺄 겁니다. 두 문자들의 곱을. 그러면 2배를 뺄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죠? A, B, B, C. A, B제곱, C. B가 2개니까.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곱하면 A, B, C 2개. A, B, C제곱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A 2개, B, C 하나씩.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선 이거 여기 있어서 해결됐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 공통인수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봅시다. 우선은 얘네 여기 A, B, C 들어있죠. 하나씩. 여기도 하나씩. 여기도 하나씩 들어있죠. 그러면 얘네 앞에 A, B, C로 묶어버린다면 남는 건 B 하나, 여기는 C 하나, 여기는 A 하나가 남네요. 오호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한 거에 제곱 빼기 2하고 ABC, ABC, ABC 다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긴 B 하나, C 하나, A 하나 있는데 덧셈은 보완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쓸게요. 상관없죠? 이거 먼저, 이거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있나 봅시다. 이거 2라고 주어졌고 ABC -1이라고 알려줬고 4라고 다 알려줬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2, AB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얘네 다 곱하면 8이고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해서 답은 12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는 무시해주세요.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했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뭔가 공통인수나 이런 걸 빼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자, 나눗셈을 볼 건데요.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건데 얘네는 어떻게 할 거냐?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17 나누기 3을 할 건데 여기에 5번 들어가고 15고 2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으니까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 거죠. 다항식의 나눗셈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x 빼기 1 요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로식으로 똑같이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우리 나눗셈 할 때 소수의 나눗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릿수를 완전히 잘 맞춰줘야 되죠. 그럼 얘 3차, 2차, 1차 항이 없으니까 조금 비워주고 항수항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나누기 2x 빼기 1.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2x에다가 뭘 곱해줘야 2x 세제곱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 얘가 몇 번 들어가야지 딱 맞을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x에다가 x제곱을 딱 곱해주면 2x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이 앞에 곱해주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나누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뺍시다. 빼면 마이너스 8x 제곱 1창 없고 상수항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2x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될까요? 마이너스 4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x 곱하니까 플러스 4x가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2x에다가 마이너스 4x 되려면 마이너스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다항식은 그냥 숫자적으로 나머지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차수를 보는 거였어요. 이거 몇 차죠? 1차. 그럼 얘는 몇 차예요? 상수니까 0차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해서 이거 1차고 얘 1차네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알겠죠? 얘가 만약에 나누는 수가 3차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2차부터 가능한 거예요. 3차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기를 직접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등식. 자, 우리 아까 다시 17 나누기 3 이거 자주 나오는데 얘 몫이 5고 나머지가 2였죠. 그러면 우리 검산식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검산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누는 수랑 몫을 곱해요. 나누는 수랑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나오는 수가 17이 되겠죠? 이게 검산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A에 있는 어떤 다항식을 B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몫을 Q라고 하고 무언가 계산을 해서 나온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A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R이 0이야. 나누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몫하고 나누는 수하고 곱한 게 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영어로 써있어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냥 검사식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몫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 반드시 얘가 더 커야 된다. 네, 몫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나눗셈 똑같이 해볼게요. 3x제곱은 뭐가 있어야지 3x제곱이 될까요? 그렇죠. 3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x 빼주면 마이너스 3x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럼 얘는 x랑 마이너스 3 곱해야 얘가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3 빼주면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x 세제곱이 2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2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주면 x 제곱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1 더 플러스 1 곱해줬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야겠죠? 3x 되고 마이너스 3x 얘는 빼서 없어지네요. 아, 얘 차수가 2차죠? 근데 얘 몇 차죠? 1차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를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뭘 곱해서 1차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자,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A를 B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내보세요 했어요. 그럼 1번. 지금 몫을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나누기를 직접 해봐야 됩니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x세제곱이 되려면 x제곱 해주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해서 빼줄게요. 그러면 4x제곱 여기 밑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x 4x제곱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그럼 빼주면 4x 플러스 뭐예요? 1차 멈추면 안 되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4고요 4x 마이너스 8 빼면 13이 되죠. 그럼 얘는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된 거고 나머지가 13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꼴로 나타내라는 건 검산식꼴로 나타내라는 거. 그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는 수 하고 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하고 나머지 1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냥 뭐 숫자 자연수 나누기 하듯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해봅시다. 자, 4x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을 이번엔 2차식으로 나누네요. 그러면 여기가 2x가 되어야겠죠? 그럼 4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빼주시면 3x 마이너스 4x. 아, 얘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나누는 수 하고 몫을 곱한 거에다가 나머지 3x 더해준 게 얘가 된다. 검산식을 그대로 써보라라는 뜻이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얘가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빼기 4 나머지가 2다 라고 했을 때 fx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눠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fx는 나누는 수 하고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는 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쓰시면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플러스 2죠. 그럼 요거에서 그대로 얘네는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의 fx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번의 fx는 둘이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또 얘네 전개해주고 요거 더해줘서 동류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답이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건 그냥 검산식으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대표 예제 봅시다. 저희는 요거 2번만 한번 봐볼게요. 자, 다항식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조금 생소해 보이는 qx, rx가 나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먼저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제로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우선 나누라니까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뺍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 x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빼면 5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몫이 우리 2x 플러스 1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근데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냥 어려운 거 없이 qx가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을 말하는 거고 rx는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몫이 이건데 x에 대한 다항식이잖아요. 그럼 그냥 얘를 그냥 qx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q1, qx에다가 1 넣은 거, rx에다가 x 대신 1 넣은 거 값을 둘이 더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q1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 1 넣은 3이 되고요. r1은요? 다시 똑같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q1이랑 r1 합친 값은 6이 되겠죠.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를 다항식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이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검산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3은 px로 나왔다고 했고 몫이 x 빼기 2고요. 나머지가 2x 빼기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몫이 이거고 이걸로 나누는 수라고 했는데 px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얘네는 뭐가 되죠? 이거에다가 이거 이항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대로 되고 얘네 이항해 주니까 빼기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px랑 x 빼기 1랑 곱한 게 이거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나누었을 때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세로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에 x 제곱해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넣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뺄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 딱 얘가 나와야 되니까 둘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나누어 떨어졌죠. 0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라는 말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px는 뭐가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 나눗셈 배우고 나눗셈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보통 세로식으로 나누는 거 아니면 검산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이제 다항식의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금 더 심화된 곱셈 공식 근데 계속 알고 있어야지 우리 심화된 수업 배울 수 있으니까 곱셈 공식 꼭 외우고 오십시오. 안녕.